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동은 좀 푸셨습니까? 그럴 여세가 없네요, 제가. 잠시도 못 쉬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낮에는 미국 사람들하고 밤에는 우리 정부하고 와서 봤더니 낮에는 한국 사람이 낮에는 다른 기관들이 밤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도 잠깐씩이라도 쉬셔 지금. 예.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장관 임명장도 못 받으시고 바로 미국으로 출고를 하셨었죠, 그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그 심경이 좀 궁금한데 되게 무거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책임이라는 그 두 글자의 어떤 무게감이랄까요? 정말 정말 길지 않은 삶이지만 그 책임이라는 두 글자 정말 무겁게 느껴졌고 새 정부 출범했는데 이게 관세를 하게 될 게 나타날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생각을 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좀 사실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그 비상이 걸렸던 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2+2 회담 취소했고, 그 다음에 그 루비오 국무장관 면담 취소했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쓰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저도 솔직한 심정이 두 분이 또 경륜도 많으시고 해서 와서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했는데 전장에 나갔는데 갑자기 오기로 했던 큰 원군이 못 오게 됐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밀당 차원이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담 취소하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면담 취소하고 이랬던 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삿바싸움 밀당은 아니었고. 밀당은 아니었던 거 생각이 드는 게 저하고 같이 했던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느낌은 없었고. 근데 아마 미국 내 그 당시에 마침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EU하고 이슈 때문에. 그런 일정들이 겹치면서 나타난 걸로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가피한 그런 것이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어땠어요? 어떤 표정, 어떤 그 기분으로 맞이하던가요, 그때? 저는 원래 그 캐비넷 룸에서 만날 때 캐비넷 룸이 보통 어떤 정상 간에 만나거나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이 먼저 기다리고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일단 나타나시는 보통 관료. 보통 그렇죠. 들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 딱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와서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처음 뵀기 때문에 이분이 보통 악수를 한다는 설도 있고 악수를 싫어한다는 설도 있어가지고 악수할 때 꽉 잡아서 꽉 잡는 설도 그래서 상대의 길을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위생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한다는 그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저희를 보더니 악수를 그냥 하실 뿐만 아니라 허그까지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허그까지 했어요? 네, 허그까지. 근데 이게 좀 덩치도 있고 저는 좀 왜소한 편이어가지고 되게 좀 당황하긴 했는데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거네요, 그때 트럼프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한국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금액을 올렸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거든요. 그 아마 투자펀드 얘기 같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4천억 불에서 시작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까지 날라님 7,500억 불까지 불렀다가 일본에 결국 그게 5,500억 불로 이제 떨어진 게 있어서 저희들도 저희들 원래 예상했던 금액에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준비는 하고 있었고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던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받았던 어떤 이제 번국으로도 받았던 수준 내에서 있는 숫자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조선협력기금 빼고 2천억 달러 아니었습니까? 원래 숫자 전체는 3,500불로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데 1,500불, 그렇죠. 그 3,500 그 숫자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노선. 최종안은 원래 처음부터 3,500억이었고. 3,500억은 아니었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라는 그 범위 내에 있었던 숫자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운 시키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와서 또 이거 안 된다,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랬던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3,500억이 됐다. 얼마나 올린 건데요? 이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스가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인상이 강했던 건가요? 저희들이 다른 나라 협상하고 차이점이 있었다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최소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구나.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는데 안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이 뭐 통화하실 때 이 조선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던 적이 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준비를 해 왔던 거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단순히 조선 쪽에 1,500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선 1,500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조선세 현대화를 한다든지 미국이 해군이 제일 크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정비하는 부분들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든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이라든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 마스가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저희 산업부에서 직원이 냈던 거고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냥 조선협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그게 통상 공무원들이 하는 발상이죠. 예. 한미 조선협력 하는데 저희 아주 특출한 우리 과장 한 분이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게 혹시 저희들 생각에는 마가를 일종의 저희 벤치마크 한 것에 대해서 혹시 또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건 내 프로그램 내인데 이런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저작자가 난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리고 조선업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할만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가 현재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조선업도 미국이 원래 세계 1등이었었거든요. 그걸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서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장님 같은 표창장이라도 주실 계획이십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하나 했던 게 그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비해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까지 가져가서 보여줬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 이제 통상 쪽에서 이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 그게 이제 말로 해야 되는 건데 삽상장이니까 말로 해가지고는 보여줄 쉽지가 않고 이거 되게 민감하다. 우리 농민들이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저희들이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지금 한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작년에는 얼마 전에 또 불이 나가지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 저희들이 사실 불났던 사진 또 비가 와서 농산물이 소가 떠내려가는 사진도 이런 사진 그리고 사진도 준비를 해 갔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진은 지금 당장이지만 이분들한테 가장 각인시킬 수 있는 사진은 그 광우병 파동 때 있었던 그 사진 하나가 이분들 정치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좀 반응이 바로 오던가요? 네,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 쌀이나 이제 우리 소고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로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국내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 반발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다. 이런 보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게 수해 지역에 있었던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었어요. 다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 사진들을 저희들이 안 꺼냈는데 결국은 우리 광우병 파동 그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은 오래된 사진을 이제 꺼내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 미국이 생각보다 우리의 국내에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반미 정서가 퍼지는 걸 상당히 경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미국은 뭐 반미 정서란 말은 아닌데요.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셨고 러트닉도 마찬가지고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은 하고 계신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투자 펀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목 펀드 그러니까 1,500억은 빼고 2,000억 달러 어디에 쓰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저희 펀드가 조금 일본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그 펀드를 일종의 항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핵심 광물, 에너지 이렇게 이 분야에 쓰자. 그건 저희들이 미리 이제 일본하고의 협상에서 저희들이 조금 배운 건데 이왕
미국이 펀드를 조성을 하게 그런 저희한테 오퍼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쪽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분야에 쓰면은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들겠다는 펀드를 쓰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의 약한 부분들 반도체도 굉장히 약하죠. 제조가 약하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점 있는 분야. 우리의 강점과 미국의 약점을 만나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분야로 정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2천억 달러를 미국에 줘요.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지는 자기들이 정해. 그래서 투자를 해. 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90%는 자기들이 가져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전에 분야가 정해져 있고 네. 저희들도 90대 10이니 10대 90이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펀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해진 건 이 펀드를 어느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펀드의 내용은 뭐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보증도 있고 다양한 분야도 있고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이 2천억 달러의 어떤 투자 펀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펀드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천억 달러는 뭐 기한 내에 2천억 달러 다 투입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은 가급적이면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임기 내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 돈이 그럴 수 있는 돈이 규모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거기에 있는 규제라든지 요건이라는 것들 지연이 되게 되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야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펀드를 우리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받고 EU한테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집중 투자한다는 혹시 밑그림이나 이런 게 혹시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런 느낌은 저희들은 또 못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조선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게 미국 쪽에서 굉장히 호응을 있었던 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럼 조선 협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혹시 짜여져 있는 겁니까? 조선은 어느 프로젝트에 어느 내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예, 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선 협력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우리 하나에서 우리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라고 있습니다. 네. 필리조선소에다 투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이런 분야라든지 저희가 지금 미국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배를 지었는데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 노동자들이 없는 게 굉장히 크게 아파하거든요. 이게 조선산업 핵심은 이제 용접이라고 합니다. 배 용접인데 그 용접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그런 기술을 트레이닝 시켜주겠다.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 있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함이나 상선 건조를 우리에 의뢰해서 이런 것도 혹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특수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쇄빙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해군에 이게 MRO라고 보통 유지 보수하는 걸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배를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해군의 유지 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뭐 우려도 할 예정으로 있고. 저는 그 뉴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미국의 항공모함만 몇 척입니까? 아니 근데 유지 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원래 조선업 세계 최강이었는데 미국이 일종의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미국 경제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역량이 있었던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기술 그 기술 고기술 숙련 노동자들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간단히 우리 국내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이건 기회다. 예.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협상 타결되기 전에 비하면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2.5%의 어떤 관세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15%가 아니라 12.5% 관철은 정말 어려웠던 거였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마지막 그 트럼프 대통령님 앞에까지 이 이슈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한미 FTA 이슈라든지 그래서 일본하고 같은 대우를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12.5%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입장이 자동차는 예외 없이 15%다. 무조건.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15%다는 거고 자동차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아픈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에서 그렇죠. 오고 있어서 미국 차는 한국에서 안 팔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입장이 굉장히 강한 입장이어서 저희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부분이 저희들 이번 협상하면서 참 아쉬운 분야였던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15%가 아니라 25%였으면 있을 후폭풍을 생각하면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 분야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2.5% 갭을 자동차의 R&D라든지 협력업체에 대한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미국과 협상이 진행될 때 재계 인사들도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대표장도 계속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정의선 회장도 그때 있었고 네. 혹시 12.5% 안 될 것 같다. 15%가 결국 될 것 같다.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정의선 회장은 뭐라고 하던 거예요?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가 먼저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25%가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마음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최악은 면했다.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했던 것은 나머지 2.5%는 다른 나라하고 우리 경쟁 국가들하고 분리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서 이 분야를 좀 캐치업해 나가자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감당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정의선 회장은? 그런 얘기까지는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여간 같이 해서 한번 힘을 모아서 해보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반도체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했다라는데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그런 대우를 받은 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EU 정도가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대우가 없는데 어느 관세로 나왔을 때 최소한도 우리가 일본이나 EU하고는 같은 대우를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예. 관세에 있어서 어떤 뭐 불리함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예. 농산물 같은 경우 쌀과 쇠고기는 이제는 더 이상 얘기 끝. 뭐 다시 테이블에 오르고 있고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초불확실성 뭐 이렇게 이야기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 뭐 이렇게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밑자락을 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다. 디엔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도 좀 약간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30개월령 미만만 지금 정유국만 그러니까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몇 개 안 남았다 나라가 이걸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방어가 어려울 거다. 미국 축산업계에서 아마 공세도 대단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다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30개월령이 남아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굉장히 러시아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한 나라로 본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나라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방어하기 쉬운 논리는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또 한편은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국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양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쇠고기를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원령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 이슈가 예를 들면 이 이슈가 국민 정서를 자극을 해서 예를 들면 소고기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현재도 1등인데 소탐 대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벌집 쑤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광우병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쌀, 쇠고기 빼고 지금 이 검역 완화에 따라서 과수라든지 유전자 변형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입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나오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비관세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될 이슈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미국 측에서 뭐 이런저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계속 이제 뭐랄까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 관계부처 농림부나 보건복지부나 그런 부처와 같이 해서 잘 지금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25% 관세할 때도 다 가기 전에는 25% 관세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저희가 15%로 이렇게 선방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 이슈 하나씩을 국민들과 우리 정부와 같이 한번 잘 막아보겠습니다. 혹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그 이 통상과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가 되거나 추가로 진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정상회담 의제가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마스가 조선 관련 협력 같은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저희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라든지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제 삼으면서 통상적으로 압박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저희 상대가 이제 러트닉이라는 상무장관 출신이어서 물론 그렇긴 그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던가요? 잘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분야는 이제 또 이제 국무부라든지 또 안보실이라든지 이쪽 이슈였기 때문에 일체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까? 저희 쪽하고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요. 한미 재무당국 간에 환율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환율도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환율 관련 논의는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건 이제 부총리님과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간의 이슈인데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그 대표단 논의 말고 그 별도의 채널에서 혹시 그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양국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환율을 어떻게 하냐 하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와치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역 수지가 큰 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양국 재무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론식인데 이로써 한미 FTA는 끝났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게 한미 FTA 지금 관세가 0%였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면이 6.4%입니다. 관세가. 우린 근데 일본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6.4% 관세를 물고 이번에 15% 관세를 물고 해가지고 일본은 라면 관세가 얼마냐면은 21.4%인 거죠. 우리는 0%였죠. 우리는 0%였으니까 15%를 더니까 저희는 15%인 거죠. 그러니까 FTA로 인한 효과는 여전히 6.5% 정도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는 품목 관세여가지고 그 효과를 아쉽게도 못 누리지만 뭐 라면도 마찬가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화학 연료로도 마찬가지 플라스틱이라든지 FTA에서 누렸던 그 0%의 플러스에서 이번에 했던 상호 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경우 우리가 제 기억에 한 수억 불 정도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FTA가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FTA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소통 채널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이 논의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FTA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소통 채널이 다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어떤 이슈가 나오면 바로 제기할 수 있는 소통들을 갖추고 있어서 한미 FTA는 여전히 저희들한테는 유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버릴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